작곡가님도 절대 음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무슨 사람의 손길이 멈춘 곳을 재생한다 미디엄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계신 이다빈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음악 작곡하고 있는 작곡가 이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대음악을 작곡한다 하셨는데 네. 간단하게 현대음악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대음악은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모든 음악을 지칭해서 현대음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이후에 작곡한 곡들, 네. 그것들을 이제 작곡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약간 또 실용음악이랑은 좀 다른, 그냥 우리 알고 있는 일반 가요랑 다른 이런 클래식 같은 그런 음악들인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가요는 아니고 다른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실내악이나 뭐 이런 걸 좀 작곡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생소한 파트라고 느껴져서 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금 관심이 가져지는 대목일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대음악 작곡가라는 이 길을 네. 꿈꾸게 된 그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원래 작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가지고, 바이올린을 하면서 음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클래식 피아노로 전공을 정하고,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한 다음에 대학교 2학년 때 작곡가로 전과를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작곡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음악 작곡, 혹시 이런 본인이 활동하셨던 그런 작품에 관련된 조금 소개나 홍보 하실 내용이 있을까요? 올해 2월 8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창작 오페라 범을 초연하게 되었는데요. 전래 동화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식으로 회화다리된 오누이를 각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극작가님과 좀 상의를 하고 회의를 한 끝에 동화에 없는 내용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용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용서를 그 극 안에 넣어보자 해서 호랑이가 원래 본능으로 오누이 엄마를 해친 건 아닌가에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각색을 해서 성공적으로 초연을 하였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신 범, 네. 이거 저희가 혹시 확인하거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네, 제가 유튜브에 곧 올릴 예정이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 미디엄에도 공유를 해주죠. 네, 저희도 네. 또 그렇게 홍보를 너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죠. 네, 알겠습니다. 재능 없이 이 아티스트, 이 작곡가의 길로 가는 거는 가능한 부분일까요? 어쨌든 작곡이라 하면 자기가 혼자 이렇게 쓰고 자기가 혼자 듣기 위함이면 재능이 없어도 괜찮은데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좀 곡을 써주세요라고 위촉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재능이 없이 그거를 해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부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 만족으로서 작곡은 할 수 있겠으나 네. 뭔가 생업으로서 할 때는 사람들의 이런 수요와 이 니즈를 쫓아가줘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약간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럼 이 작곡가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다른 전공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악이나 이런 그런 다른 전공들도 재능이 없으면 불러주지 않고 연주할 수가 없고 연주할 수 있는 장소가 없고 기회가 없는데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전공들도. 그러면 네. 제가 이거 늘 한번 좀 여쭤보는 질문인데 돈 없는 재능충, 돈 많은 똥손 둘 중에 과연 누가 작곡가로서 조금 수월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돈 없는 재능충? 요즘은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워낙 많고 또 콩쿠르나 이런 데 지원을 해서 그 상금이나 그런 명예로 계속 활동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아까 이제 돈이 없이는 힘든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돈과 재능 중
그중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재능이 조금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돈에 관련된 부분은 작곡을 시작할 때 돈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의 돈이 비용이 든다라고 한 거고 작곡가로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계속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돈이 막 많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모차르트나 베토벤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잠깐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네. 처음부터 이 시간에 들어가는 이 총량의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짧게 이걸 나누면 약간은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더라도 그래도 시작은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번은 그 재능이고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은 보통 우리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막 절대 음감 이런 말들을 좀 듣잖아요. 작곡가님도 절대 음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무슨 모르겠네요. 사실 작곡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음감은 그렇게 막 특별한 게 아니어서 저희도 음악을 들으면서 저렇게 쓰니까 되게 좋다라는 게 들려야 제 곡에도 그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곡하시는 분들 혹은 음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음감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절대 음감은 후천적으로도 개발이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아니요. 네. 타고나는. 네, 그래서 좀 많이 훈련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상대음감이라고 하죠. 상대음감. 과연 이 작곡가의 길,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돈 없이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레슨을 받아야 하고 작곡은 모든 음악 이론을 잘 알고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작곡을 잘 하기 위해서 시창이나 청음이나 이런 훈련 같은 것도 사실 혼자서 하기 힘들죠. 레슨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없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이 그 레슨과 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에서 조금 필요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작곡을 하려면 음악 이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음악 이론을 혼자 독학해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일단 곡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 사보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노트북 있어야 하고 컴퓨터. 노트북. 요즘은 다 악보를 이렇게 딱 인쇄해가지고 깨끗하게 탁 하는 게 많이 트렌드? 네. 네. 요즘 옛날만 이렇게 손으로 네. 이제는 정말 또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돈 많이 드는 이 작곡가 그렇다면 수익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벌고 있으며 벌었을 때 수익은 한 어느 정도 낼 수 있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사실 막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개인 레슨을 하고 위촉을 받으면 위촉료를 받고 콩쿠르를 나가면 콩쿠르 상금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편곡을 해서 편곡비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은 많으나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만족시키지 못하면 계속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수입이 좀 적지 않을까요? 명료하게 네. 그 한 첫 번째 기억 남는 가장 많이 벌었던 수익과 가장 적게 벌었던 수익 요것만 한번 혹시 말씀 한번 해주시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위촉을 받아서 합창곡을 썼었는데 그때는 제가 5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한 달 조금 안 걸렸던 것 같아요. 한 달을 딱 해서 50만 원을 받았다고 할 수 없는 게 그 전부터 계속 커리어를 쌓아온 그 시간들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시작은 미비했네요. 네. 하지만 이 뒤에는 그렇습니다. 좀 장대했나요? 아직 장대한 길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위촉료는 한 200 정도.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촉은 약간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 위촉이라는 거는.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단체들이 되게 많아요. 예술 단체, 예를 들면 현대음악 단체도 있고 합창만 주로 하는 단체들도 있고 여러 사설 단체들이 많은데 거기서 저한테 부탁을 하죠.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교수님의 추천으로 저가 이렇게 딱 되거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떤 연주를 하는데 연주 프로그램에 맞게 어떤 곡을 써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거기에 맞게 저는 쓰고 위촉료를 받고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약간 클라이언트가 요구를 하고 내가 네. 이런 거를 써주고 거기에 대한 또 페이를 받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리고 재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썼던 곡이 창작곡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재현됐던 곡인데 좋아서 한 번 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처음 받았던 창작 금액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원래 썼던 곡을 그냥 다시 내는 거니까 너무 일종의 뭐 저작권 비슷한 개념이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야, 그러면 이제 했던 하나의 작품이 계속해서 돈을 또 벌어줄 수도 있는 네, 부분. 그러니까 할 때 잘해야죠. 엄청. 신경 엄청 써서. 네, 그래서 재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아니더라도 혹시 본인 주변이나 뭐 선생님들 뭐 이런 분들이 뭐 명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진짜 많이 버시는 분들은 한 어느 정도 버는 걸로 혹시 좀 예상하시나요? 제가 아는 현대음악 작곡가로 사실 저희 현대음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진짜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몇 억 이렇게 네, 위촉료로? 네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계약을 많이 해서 뭐 3년 뭐 이렇게 뒤에야 이제 위촉을 할 수 있는 의뢰를 일종의 대가라고. 네, 그렇죠. 꾸준히 해야겠네요. 네. 1억이 열심히 가는, 하겠습니다. 1억이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미디엄을 단초로 한번 가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 현대음악 작곡가, 이 아티스트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장단점은 혹시? 장점이라 하면 아무리 진짜 유명하신 분도 만약에 제 곡을 연주하게 되면은 제가 쓴 스코어 안에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니까 굉장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제가. 제 악보 안에서는. 절대 권력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좀 부리시기를 좋아하시는 스타일. 그런 건 아니고 악보 안에서. 음악 안에서. 철제 음악성 안에서 아니요, 이렇게. 네, 혹시 네. 그 과정 안에 뭐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런.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악기에는 좀 멜로디를 더 많이 넣는다거나 저는 사실 뭐 합창곡을 쓴다고 하면은 테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테너의 음색을 그래서 항상 솔로는 테너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뭔가 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음악성 안에서의 이런 힘, 파워. 네,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게 좀 매력적인 네. 부분이네요. 그렇다면 조금 약간 단점적인 부분이 있다면? 단점은 사실 작곡하면서 제가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연주가 되지 않을 때 저는 진짜 열심히 썼는데 연주자들이 그걸 제대로 연주해주지 않으면 진짜 많이 속상한 것 같아요. 제가 공들였던 그 노력들이 좀 허무해지죠, 사실. 사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또 결국은 좋은 플레이어를 섭외하는 것 또한 비용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곡들이 또 엄청 좋게 되기 위해서는 좋은 플레이어로 쓰고 네. 그래야 더 좋은 거니까 네. 약간 단점으로는 플레이어나 이런 부분 안에서 약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네. 그런 부분이 외적 요인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맞아요. 그래서 환경적인 요인을 좀 받을 수 있죠, 사실 곡을. 작곡가라는 이 직업을 내가 살아갔을 때에 대한 이런 혹시 그런 건 전혀 없고. 서양음악사의 모든 계보가 작곡가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멋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저도. 그러니까 음악사 안에 이런 한 획을 찍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이 작곡가가 항상 있었다. 그렇죠. 정말 대단한 직업이네요, 작곡가는. 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작곡할 수 있음에 좀 감사. 마이스트로? 그건 지휘자. 지휘자인가요? 네, 편집해주세요. 이제 막 이 작곡이라는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음악을 좀 더 많이 듣고 그다음에 악보를 좀 더 많이 보고 내가 곡을 쓴 거를 뭐 피아노나 다른 악기들로 계속 체크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부족했지라는 피드백을 계속 내가 받으면서 그걸 고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상상하면서 쓴 거랑 실제 연주된 거에 그 나오는 괴리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더 좁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자꾸 듣고 노력하고 자꾸 리마인드를 하라. 네. 이거는 조심해라. 이거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내용들 혹시 있을까요? 사실 곡을 잘 쓰는 것보다
진짜 음악성이 너무 뛰어난 작곡가인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인간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곡가 이전에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작곡가들은 좀 이상하더라라는 편견을 없애는 그런 작곡가, 차세대 작곡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조금 이상하더라라는 그런 카더라의 내용들에 이게 조금 만연해 있나요, 혹시? 조금 특이하고, 예. 진짜 아티스트.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컨셉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편견들이. 너무 멋진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러면 먼저 일단 작곡을 하시기로 마음먹으신 분들 네. 사람이 먼저 되어라. 사람, 인간성을 먼저 네. 갖추자. 네. 매너를 갖추자라는 말과 조금 비슷한 좋네요. 우리 매너 있는 많은 작곡가 분들이 나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나마 작곡가 이다빈님을 모셔서 정말 많은 것을 여쭤보고 조금 약간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조금 이렇게 솔직한 의견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나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만큼 재밌으셨어요? 너무 많이요. 네. 오늘 이렇게 답변해주신 이 많은 내용들이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는 진짜로 큰 도움이 그럼 너무 재밌을 좋을 것 것 같아요. 도움이. 네, 오늘 이렇게 흔쾌히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엔 또 새로운 예술가, 아티스트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